바구니를 만들어 볼 시간이에요. 바구니에 첫 스타트 원단 감는 거는 컵받침 만들 때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려서 제가 먼저 어느 정도 길이만큼씩 감아 갖고 시작을 해 보려고 해요. 그리고 원단은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잘라놨던 원단들이고요.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거는 바닥 부분인데요. 이번에는 파이핑의 두께가 좀 달라요. 먼저 했던 거는 컵받침할 때는 5mm 폭이었거든요. 이거는 7mm 두께예요. 2mm가 두꺼워졌는데 많이 두꺼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도 원단 감아서 박는 방법은 똑같아요.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. 컵받침과 똑같이 둥글게 감아줍니다. 이렇게 3바퀴 정도 감았어요. 그 다음에는 핀으로 이렇게 직선 바퀴로 4등분을 먼저 해줄 거예요. 직선 바퀴로 박아주는 게 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끝까지 왔으면 뒤로 왕복을 해줬기 때문에 좀 탄탄해요. 다음은 이쪽을 박아줬으니까 90도 각도로 맞죠? 되돌아가는 거.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줬으면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와 있는 거 잘라 주시고요. 자, 그 다음부터는 지그재그로 박기 시작을 할 거예요. 이 중심서부터 지그재그로 박아 오는데요. 재봉틀에서 지그재그를 선택을 하면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든요. 컵받침 할 때는 3.6 기본에서 시작을 했는데요. 이번에는 로프가 두꺼워졌으니까 조금만 넓은 폭으로 설정을 다시 해볼게요. 바늘 폭이 4.0, 그 다음에 간격이 1.4입니다. 중심에서 선호땀 가고 나면 노루발을 들어주시고요. 다시 내려서 돌려주세요. 다시 돌려주시면 이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로프를 돌려주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줄 거예요. 그 다음에는 노루발을 들어주시고 얘를 풀면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다시 내려주시고 중심에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로 박혀 나가고 있는 게 보이죠? 중심이 잘 박힐 수 있게 돌려보시고 처음에 4등분 할 때 박아줬던 그 부분이 올 때까지는 이 로프가 갔다 왔다를 몇 번 해야 될 거예요. 자, 여기까지 해서 4등분 왔거든요. 한번 테스트 겸 잘라서 확인을 해 볼게요. 이렇게 왔어요. 근데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. 이 부분이 안 박혔어요. 이걸 돌리면서 반대로 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. 안 박힌 부분을
박았더니 탄탄하게 고정이 다 잘 됐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박아 볼게요. 여기서 끊어졌는데 저는 조금 0.7 정도 위쪽에서 시작을 해서 박아 올게요. 그리고 요번에 감을 때는 제가 집게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시침핀으로도 고정을 했어요. 시침핀으로 할 때는 이 바늘 끝이 밖으로 나오면 손 찔릴 염려가 있으니까 로프에 고정을 시켜주세요. 여기를 밀어주는 이유는 노루발 중앙에 오고 요 붙어야 되는 선이 노루발 중앙에 오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는데 손으로 하는 게 두려우시면 이렇게 이런 걸로 눌러줘도 돼요. 이 줄은 항상 이렇게 일자로 있고요.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. 왼쪽에 왼손으로. 제가 이번에는 바닥을 15cm에 맞추려고 해요. 한 번 더 돌아와야 되겠죠? 자, 15cm 바닥 지름이 15cm 됐고요. 이쪽으로 이렇게 재도 15cm 됐어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바구니를 만들 거니까 올려줘야 돼요. 그리고 벌어지는 바구니를 할 경우에는 좀 덜 올려주면 되고요. 이 왼손의 역할이 중요해요. 이제 저는 최대한 벽이 기둥이 올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를 바짝 붙여줄 거예요. 이렇게 바닥으로, 손바닥으로 이쪽으로.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박기 시작했는데 꺾였죠? 올라가고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이 손으로 바구니 높이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올라가는 게 좋겠죠? 이제 바구니가 완성이 다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높이도 6.5cm 돼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 져도 될 정도예요. 그리고 제가 감아온 이것도 지금 한 25cm 정도? 그 정도 남아 있어서 이제 좀 있으면 마무리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이제 여기까지가 감아온 거 끝이거든요. 그러면 높이도 적당한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끝을 내보려고요. 풀로 감았던 거를 잠깐 풀고요. 안에 파이핑을 잘라야 되겠죠? 이 정도 한 5cm 정도 남기고 요거를 잘라요. 그 다음에 이게 세 가닥이 꼬여 있는 거니까 이 중에서 한 가닥을 자를게요. 이만큼은 잘라서 버리고요. 두 가닥이면 훨씬 가늘어져요. 그래서 두 가닥 꼬인 걸로 이렇게 감아 주시고요.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신 다음에 지난번에 컵받침 만들 때도 이렇게 올려서 마감을 했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렇게
여기 보이시죠? 이쪽으로 살짝 올려서 마감을 할게요. 저는 이게 여기가 딱 90도로 꺾이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해요. 여기까지 왔고요. 이렇게 눌러주고 핀을 빼고요. 이렇게 되게 원단 여기 끝부분까지는 박힌 거예요. 뒤로 되돌아가 보면 보이죠? 이렇게 컵받침 할 때처럼 안쪽으로 살짝 밀어 넣고 마무리를 했어요.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가장자리 여기에 올풀림이 있잖아요. 이렇게. 그래서 가장자리를 한 바퀴 더 박아 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? 그동안은 줄과 줄 사이에 놓고 박았지만 이번에는 이 끝을 박아야 되니까 이렇게 버튼홀 스티치처럼 박아주는 거예요. 여러분 이쪽에 보이시나요? 한 번씩 박아진 거 이제 그 끝이 오고 있어요. 여기가 끝입니다. 자, 이렇게 끝까지 올라왔어요. 그러면 재봉 틀에 보면은 이쪽 위에 점이 있는 게 있어요. 여기에 점이 있는 게 이게 매듭 짓는 거거든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. 이제 완성이에요. 바구니가 완성이 됐어요. 그래서 90도로 딱 꺾는 걸 해보고 싶었지만 너무 일찍 제가 2cm 정도 올라왔을 때 그 이후에도 계속 힘을 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살짝 풀어줬거든요. 왼손의 힘을 풀어줬더니 살짝 벌어졌어요. 그래도 바구니형, 그릇 형태는 완성이 됐네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구니를 몇 개 만들어 보세요. 괜찮죠? 이번에는 타원형으로 바구니를 만들어 볼게요. 미리 좀 여유 있게 감아왔어요. 이제 감는 거는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. 연결되는 부분이 노루발 가운데로 오게 맞추면서 천천히 박으세요. 끝까지 왔죠? 한 땀 더 가고 노루발 올려주시고요.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. 이 왼쪽으로 동그란 원형 박을 때도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요. 그러면서 연결되는 이 부분이 노루발의 가운데 오게, 그래야 연결이 되겠죠? 그래서 노루발 올려주고 다시 박으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길게 만나지죠? 핀 빼주시고요. 도발 들고 박으면서 둥글게 감아주시고요. 여기서 또 살짝 들어주고 이렇게
바구니 만드는 게 잘 되면 더 높이를 높게 쌓아 올려서 가방으로 완성하시는 거거든요. 이제 이게 한 뼘 넘게 작업이 됐으니까 올라가는 걸 할게요. 여기까지 정도는 와야 돼요. 내가 기준을 삼을 만한 곳까지 박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가는 과정을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바구니에 세워지는 쪽이죠. 그래서 이 정도니까 올라갈 수 있게 여기서 힘을 줘서 받치세요. 왼손 여기 약지랑 새끼손가락으로 딱 제일 끝 쪽까지 받치면서 이제 꺾는 부분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.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. 내가 어디쯤에서 꺾어서 돌아가기 시작을 했는지 보시고, 아직은 왼손으로 더 힘주면서 박아갈게요. 바구니가 완성이 됐어요. 실 감은 거는 조금 남아 있는데 기존의 방법하고는 조금 다르게 마무리를 지어 볼까 해요. 한 30cm 정도 남기고 끊었어요. 이렇게 끊어주고요. 여기를 이렇게 감아요. 이 감은 거를 우리 처음에 컵받침 만들 때처럼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핀으로, 이게 사이즈가 좀 크니까 핀을 여러 개 꽂을게요.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줄 거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핀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먼저 여기에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. 여기 고정해 주는 거 처음에 이렇게 해준 거 아시죠? 직선바퀴로. 자, 직선바퀴로 바꿔 주시고요. 눌러서 이렇게 가요.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노루발 들어주고요. 이렇게 돌려줘요. 앞으로 갑니다. 노루발 들고요. 네, 돌아간 대로 이렇게 돌아간 대로 또 박아주고요. 뒤로 갔어요. 노루발 들고 이렇게 돌려서 이 사이로 또 박아줄 겁니다. 이번에는 4등분이 아니고 여러 등분을 나눠주는 거예요. 또 들어주고 얘를 돌려서 이런 식으로
그러면 이렇게 대략 한 6등분 정도? 정확하게 6등분으로 나뉜 건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게 풀어지지 않게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눌러줬어요. 그거를 여기다가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. 여기다. 근데 여기다 달아줄 때 이렇게 중심에 단추 하나 달아주면 되겠죠? 포인트가 될 수 있게. 주변에 있는 앤틱 단추나 뭐 그런 거 다르셔도 되고요. 예쁜 걸로 포인트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7mm짜리 파이핑을 모두 소진하면서 타원형 바구니가 완성이 됐어요. 타원형 바구니 처음 시작은 이렇게 10cm를 두 줄을 접어서 계속 돌아가면서 박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방을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타원으로 시작해서 만든 가방이에요. 그러니까 바구니에서 높이가 점점점 높아진 다음에 중심을 잡아주고 핸들을 달아주면 가방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원형이에요. 바닥을 원으로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자리를 감아 올라가면서 이렇게 커다란 마르쉐 가방 디자인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작은 가방은 제가 조리개를 달아서 안에가 안 보이게끔 했고요. 이 큰 가방은 깊이가 있으니까 굳이 입구를 조리개를 달을 필요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땅콩 단추 요거 달고 끈을 달아서 끈 다른 매듭은 이렇게 같은 원단으로 감췄고요. 이렇게 단추를 채우면 안이 안 보이는 그런 가방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. 여러분들도 가방이나 이런 거 만들어 보세요.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원단으로 그냥 다 만들었고요. 실은 레인보우 살을 썼고요. 앞뒤 똑같이 같은 실 썼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바틱 원단인데 여러 개를 좀 섞었어요. 몇 가지. 그리고 바틱 원단에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게끔 무늬가 되어 있는 원단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하셔도 되고 저처럼 계열별로 남아있는 거 잘라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 가방들은 10mm짜리 파이핑을 사용했습니다. 10mm짜리로 하면 이렇게 짱짱하게 나와요. 그래서 이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거 큰 바구니, 제일 큰 이거 원형 바구니는 7mm로 했고요. 여러분한테 기법도 소개하면서 디자인도 소개해 봤어요. 그리고 가방이나 뭐 이런 바구니에서도 레이스나 단추나 뭐 여러 가지로 장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나름대로, 저는 이제 기법만 설명을 드렸을 뿐이고요.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장식을 한번 해서 예쁜 작품으로 완성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.